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5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11%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83% 하락하면서 증시 자체가 또 후반으로 갈수록 좀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루하루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좀 많이 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종목을 여러 개를 투자를 하거나 혹은 짧게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관련 기업, 뭐 아니면 뭐 농업 관련 기업, 네, 그런 것도 이제 테마 따라서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막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반복을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많은 분석이 필요하고 짧게 짧게 이제 대응을 하고 과감하게 좀 네, 판단을 해서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좀 투자가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계속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점을 네, 확실히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증시는 이제 FOMC가 계속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그 FOMC에 대한 결과도 어제 좀 나온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가 이제 나스닥, 다우 증시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반등을 해서 마무리를 좀 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반등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그 FOMC에 대한 그런 결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FOMC 결과를 보면은 예상에 부합을 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다소 비둘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면서 좀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어,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을 네, 0.5포인트 인상을 한 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이제 회의 결과가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은 이미 이제 확정이 되었고 0.25% 올리기에는 너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좀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기 때문에 0.5%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근데 이제 0.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예상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예상했던 대로 좀 이제 크게 이제 0.75보다는 이제 0.5로 일단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예상대로 부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되어서 그동안에 과하게 좀 하락을 했던 그런 증시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두 변수, 중국에 대한 그 코로나 봉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완화가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기에 대한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완화가 된다면 이제 거기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좀 정리가 된다면, 네, 휴전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세 가지 모두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증시 자체는 좀 좋은 방향으로 다시 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전처럼 이제 유동성 자금이 막 풀릴 때처럼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까지도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빠진 상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라도 한 10% 정도는 반등을 하는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니까 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도 뭐 의미가 없습니다. 계단식으로 계속 한 칸씩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제 올라갈 텐데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차분히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뭐 3일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뭐 크게 이제 많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딱히 매수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켜볼 거고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900포인트를 계속 위험하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00포인트가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좀 반등을 해서 위로 치고 나가 주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꽤나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 빠져나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같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좀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확실히 4월 들어서고는 이제 코스닥에서는 좀 많이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1266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될수록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수록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진행해야 되고 지금은 증시가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좀 환율도 쉽사리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빨리 안정화가 되어야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올 텐데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선물은 좀 내리고 있고 유럽 증시는 반대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끝까지 한번 봐야지 알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96%로 계속해서 3%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 이상 치고 나가서 더 치고 나가주는지 이때까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가져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가주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FOMC에 대한 그 회의록은 예상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한숨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좀 이제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드디어 이제 수급이 터져주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50원 올라서 15,6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22%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상한가까지 갔다가 거의 상한가 가려고 하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그 큰 상승이 나왔을 때 한 10% 이상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쭉 떨어지는 그 날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날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마지막까지 상승분을 꽤나 유지를 하면서 20% 이상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도 지금 10분당 거의 수만 주가 터질 정도로 이 정도면 하루 종일 거래가 되었을 때도 이 시간 외 거래도 넘지 못하는 날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 어제죠. 2,300만 주 이상, 2,400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코오롱 플라스틱을 혹은 다른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좀 띄엄띄엄 제가 리뷰를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좀 리뷰를 드리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도 좀 리뷰를 해왔고 그런 오랫동안 좀 투자를 해왔던 종목이 중에 하나인데요. 드디어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와서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400만 주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동안 100만 주 이상, 50만 주 이상 터진 날도 별로 없었던 그런 거래량이 2,400만 주가 터졌다는 것은 이제 이 종목에서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랐으니까 끝났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급이 들어왔고요. 이때 보시면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때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한 며칠, 2, 3일 쉬고 그 다음에 또 터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수소 테마 움직임 타고 크게 이 쉬어가는 구간에도 거래량이 좀 죽는 구간에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런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래량이 계속 죽은 채로 좀 떨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완벽한 그런 상승 턴어라운드가 나왔고 실적에 대한 그런 실적 확보가 되었죠.
그 POM에 대한 그 비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코오롱 플라스틱의 기본적인 그런 실적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금도 분기 배당금도 꽤 나왔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성장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수소법에 대해서 그런 투자도 이게 통과가 느려졌고, 그 다음에 이때는 현대차에 대한 그런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는 수소 연료 전지를 완전히 접은 게 아니지만 좀 그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기도 하면서 좀 증시도 하락하고 계속 이제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네, 이렇게 21선 받쳐 올리면서 네,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면서 네,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으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해서 뭐 조금 하락분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하락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면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꼬리를 이겨내고 추가로 올라간다.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계속 이제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고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패턴이 깨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된다면 21선과 이제 이 주가가 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뻗어간다면 이평선들이 다시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횡보를 하는 구간, 이평선들이 다시 모이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네,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줬을 때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밴드, 네, 최고점 2만원까지, 2만 1,000원까지도 충분히 한번 치고 나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1차적인 그 라인 16,500원까지죠. 이게 제가 이 저항선으로 꺼놨는데 정확하게 딱 그 지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찍었네요. 네. 그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횡보를 하다가 이제 16,000원, 16,500원 정도를 넘고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저렇게 강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일단 이때도 한번 쭉 올리고 조금씩 이제 빠지면서 횡보를 한참 하다가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한번 그 흐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뭐 POM 가격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POM 가격이 떨어지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성장성도 확보가 되었고 재무도 좋게 나오니까 좋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월봉도 완벽하게 반등을 해주었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날에도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팔지 않고 매수를 해주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뭐 금융 투자 말고는 또 투신,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또 심심치 않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소스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 수급 자체가 이전에는 뭔가 외국인이 단타로 좀 치고 빠지고 했다면 지금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라인을 유지를 해주면서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보게 되면 지금 실적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1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이 지금 달성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번 상승에도 이런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고 그 추가로 2분기, 3분기, 4분기도 이런 최대 실적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POM에 관해서만 그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그런 소재, 계속 기대되는 그런 소재들이 하나둘씩 개발이 되고 네, 그런 매출화가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240억, 영업이익이 11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62.4%가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부터 글로벌 고물가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대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포지션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들에게 기술 및 품질 수준을 인정받아서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확대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이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산업이 성장성이 확보가 되면서, 이 전체 경기가 또 이제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수급이 또 정상화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증가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차세대 모빌리티용 고기능 소재 개발과 음용수 및 의료용 등의 고부가 중심 포트폴리오 확대에도 주력해서 네,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모빌리티용 고기능 소재 개발이 저는 또 성장성에 대한 좋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기에는 아무래도 수소 자동차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차량 경량화, 제가 이 코오롱 플라스틱에 주목을 처음 할 때 네, 말씀드린 키워드입니다. 차량 경량화를 위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소재 파트고요. 수소차에는 수소를 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하는 그런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가 또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런 배터리 무게를 다른 부품 파트들로 좀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런 무게를 줄이면서 강도가 높은 두 가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플라스틱이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오롱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용 첨단 복합 소재 이렇게 또 전시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런 복합 소재 모빌리티 분야의 복합 소재 솔루션과 그다음에 수소 경제 비전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에너지 패러다임이 계속 수소 쪽으로 갈 겁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보급이 덜 되었지만 수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수소 순환 경제가 계속 형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오롱 그룹도 거기에 대해서 소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에서도 운송, 유통, 뭐 아니면 저장, 아니면 생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틈새 시장을 지금 그룹 차원에서 잘 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계속해서 저는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요 정도에서 조금 이제 비중을 덜어내셔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혹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이 한번 그냥 아주 강하게 이전에 한참 올라갈 때 정도의 만큼의 그런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올리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또 붙어주면서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